이어서 나갈 게 뭐냐면 이제 경우의 수는 끝난 거고 이제 확률 쪽 파트로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듣는 거는 일단 지금 보면 약간 용어 정리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너무 어렵진 않거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확률이라는 걸 좀 설명하려면 첫 번째 시행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시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들어봤을 것 같아. 왜냐면 이 확률은 그대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거든. 이 시행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한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다. 그럼 나오는 결과는 1, 2, 3, 4, 5, 6이겠지. 근데 그 던졌다가 시행인 거야. 동전을 던졌다. 혹은 5명의 학생을 줄 세웠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시행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나오는 그 어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 미안, 다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행동. 그걸 우리 시행이라고 할 거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계속 3의 눈이 나와. 그럼 걔는 우리가 시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확률을 구할 수가 없잖아. 계속 3만 나오면. 그치? 그럼 조작된 거잖아. 맞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이라 애초에 하질 않는다. 시행이라는 건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나올 확률이 정확히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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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기대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런 느낌의 시행을 해야 된다. 그때 반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시험이나 관찰을 우린 시행이라고 할 거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어떤 행동, 주사위 던졌다, 동전 던졌다 이런 걸 그냥 우린 시행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뭐가 있냐면 뭐 1, 2, 3, 4, 5, 6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린 그 결과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집합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그 집합으로 묶어놓은 이 결과를 집합으로 묶어놓은 이놈을 우린 뭐라고 할 거냐?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고, 그때 이 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기호로 대문자를 사용하잖아. 그러면서 전체는 보통 U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죠. 맞죠? 근데 우리 여기 확률에선 얘를 S라고 사용할 거야. 알겠지? 이거 우린 표본 공간이라 한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우린 표본 공간이라 해준다. 알겠지?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한번 구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야. 얘 부분 집합 예를 들어 2, 4, 6이라는 부분 집합이 있고, 뭐 예를 들어 1, 3, 5라는 부분 집합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3, 6이라는 부분 집합이 있을 수도 있대. 그치? 그럼 이 표본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 집합 있잖아. 이거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할 거냐? 얘를 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사건. 사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2, 4, 6이 나오는 사건이라는 걸 집합이니까 집합 A로 표현하면 집합 A는 짝수가 나온 사건이야. 혹은 2의 배수가 나온 사건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얘를 집합 B라고 하면 1, 3, 5는 홀수가 나온 사건 B, 홀수가 나온 사건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3, 6은 3의 배수가 나온 사건 C라고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럼 얘가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공집합. 그치?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공사건이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공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음수가 나올 사건은 공사건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올 사건. 예를 들어 1, 2, 3, 4, 5, 6이 전체가 다 나오는 거. 얘는 표본 공간이긴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따졌을 때 얘를 전체 사건에서 전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알겠지? 용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전사건은 표본 공간이랑 똑같긴 한데 의미가 좀 달라.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그게 표본 공간이면, 전사건이라는 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중에 어떤 사건 중에 그냥 이 표본 공간이랑 같아지는, 그러니까 모든 항상 나오는 사건, 항상 되는 사건. 그걸 우린 전사건이라고 할 거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걸 우린 사건이라고 할 거다. 그다음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런 거거든. 내가 얘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인 부분 집합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이런 사건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얘를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근원 사건. 얘는 좀 특이하지? 근원 사건. 여태까지 뭐 니네가 다 받아들일 텐데 이 근원 사건이라는 건 좀 처음 듣는 느낌이니까 근원 사건.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는 건 원소가 한 개짜리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표본 공간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시행은 아까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표본 공간이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우린 표본 공간이라고 할 거다. 알겠지? 그다음 사건이라는 건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 알겠지? 무슨 사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당연히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할 거다. 근원 사건이라는 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하나씩 쪼개놓은 걸 그냥 근원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지? 그런 사건.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럼 이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결국 이제 집합으로서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럼 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합집합, 교집합이 일단 기본적이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사건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걸로 가볼게. 내가 A 집합과 B 집합에
합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는 1, 2, 3, 4, 5, 6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때 이 합집합을 사건에서 뭐라고 할 거냐? 얘를 합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합사건. 합사건. 그냥 합집합 대신 합사건이라고 불러주면 돼.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건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근데 이 결과가 뭐야? 지금 전사건이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맞지? 이런 느낌. 그 다음 이어서 그럼 당연히 교집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A 교 B를 구해달래. 그럼 A 교 B를 구하면 어떻게 돼? 겹치는 게 없네. 맞지? 근데 어쨌든 교집합을 구한다. 이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 교사건이라고는 안 해줄 거고요. 얘를 뭐라고 할 거냐? 곱사건이라고 해줄 거야. 좀 특이하지 이것도. 곱사건. 그래서 교집합에 대한 사건을 이제 곱사건이라고 불러줄 거야. A랑 그리고 B가 일어나는 사건. 알지? 그걸 우린 곱사건. 그때 그 곱사건의 결과가 공집합이 나왔대. 그지? 이걸 우리 집합으로 얘기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걸 뭐라 그래? 뭐 예를 들어 A랑 B랑 겹치는 게 없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하죠. 서로소. 맞지? 근데 이 사건에서 뭐라고 할 거냐? A랑 B랑 곱사건이 공사건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얘를 배반사건이라고 할 거야. 배반사건. 아이고. 배반사건. 그래서 배반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야. A 따로 B 따로 이루어지는 거. 알겠지? 그럼 우리는 서로 배반사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A는 배반사건이야, B는 배반사건이야 라고 얘기 안 하겠죠? A랑 B는 서로 배반사건 관계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서로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A는 서로소야, B는 서로소야가 아니라 A랑 B는 서로소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배반사건도 둘의 관계라는 거. 알겠지? 그런 걸 우리는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치? 그걸 합사건이라고 할 거고 A 그리고 B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치? 그걸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불러줄 거다.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라 불러줄 거고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야? 걔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각각 별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치? 그걸 우린 배반사건. 서로 둘은 배반사건 관계다.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건 뭐 너무 잘 알죠? 맞죠? 우리 많이 사용하니까 이 사건이 아닌 거. 그치?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안 나올 경우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여집합. 그러니까 B의 여사건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런 느낌? 뭐 이런 느낌. 얘는 뭐야? 2, 4, 6이네.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 뭐 이런 느낌이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 우린 여사건이라 한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용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집합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집합에서 사용하는 성질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알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률 들어가는 건데 이 확률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확률을 우리가 기호로 이제 P라는 기호를 사용하거든. P. 확률의 이제 약자를 따가지고 P라고 쓰는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건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라는 걸 기호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야. A 사건의 확률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 보면 뭐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뭐 기하적 확률 요 세 가지를 배우긴 하지만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좀 알면 되고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적 확률을 좀 설명해 볼게.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얘를 구할 때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이게 그냥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구하는 거잖아.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이 얼만큼 일어나니, 맞지? 이걸 우리 확률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좀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사건의 경우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 집합의 사건의 개수겠지. 그 경우의 개수겠지, 맞지? 그치, 그 느낌. 그 다음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전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를 모아놓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분해. 그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이게 확률이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뭐 예를 들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실제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야? 2, 4, 6이니까 세 가지인 거고. 근데 그 전체는 표본 공간은 주사위 던지면 6가지니까 얘는 2분의 1 확률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이미 너네가 잘 알고 있는 확률. 그치? 이걸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근데 이 수학적 확률을 좀 읽어보면 이 정의를 좀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있거든. 한번 읽어볼게.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이 뭐야? 하나. 그치? 그 표본 공간에 나올 수 있는 원소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주머니가 있다고 해보자. 이 주머니에 노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안 보이는 상태로 손을 넣어서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니? 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새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개지.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니까 3개. 맞아? 내가 원하는 파란 공을 꺼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지. 그치? 3분의 1 확률로 내가 파란 공을 꺼낼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런 거야. 이 파란 공이 이따시만 해.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실제로 손을 넣었을 때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이 변하겠지. 그치? 아, 너무 크니까 이거 크네? 좀 고르고 싶다. 아, 뭐 커서 안 고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근데 당연히 일반적으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그치? 이럴 땐 수학적 확률을 못 구한다 이거야. 왜? 수학적 확률에서는 평원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여전하고요. 그치? 내가 원하는 A, 파란 공은 1개인 거 여전하거든. 맞지? 이럴 땐 수학적 확률을 못 구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돼야 돼.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솔직히 이 정의를 물어보는 건 거의 없는데 가끔 여기 막 빈칸 준 다음에 뭐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가끔 되게 옛날에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알겠지?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질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주사위에 각 면에 1, 2, 3, 4, 5, 6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도 1이 적혀 있고 이 뒤쪽으로는 여기 2, 여기 2, 여기 3이 적혀 있대. 그때 내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랑 수학적 확률 이 경우의 수로 구해보면 표본 공간은 1, 2, 3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근데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금 1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3개나 있는데요? 집합이잖아. 중복 생략할 거 아니야. 맞지? 이 느낌이고. 근데 실제로 얘를 못 구한다 이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느낌으로 구해야 되냐? 이런 느낌인 거지. 6개의 면 중에 1이라는 게 차지하는 면적이 지금 3가지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명히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실제로 6면 중에 3개의 면이 1이니까. 그치? 그 느낌으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수학적 확률로 구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그 수학적 확률로 구하기 어려울 때는 보통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 통계적 확률이라는 걸 이용할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럼 당연히 우린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수학적 확률을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 거잖아. 앞면 아닌 뒷면 중에 앞면은 한 가지니까. 그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동전을 던졌다? 동전을 실제로 2번 던졌어. 동전을. 근데 그때 앞면이 정확히 한 번만 나올 수 있지.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그치? 근데 내가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정확히 5번 나오냐? 모르는 거잖아. 맞지? 6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예를 들어 얘를 100번 던졌어. 100번 던졌어. 그럼 앞면이 49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얘를 계속 던져봐. 엄청 많이 던졌어. 내가 얘를 10만 번 던졌대. 그럼 걔는 약간 5만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근데 그때 얘네들 비율은 어때? 2대1로 좀 가까워지지 않겠냐? 그치? 그럼 이럴 때는 수학적 확률로 구하는 게 좋아.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뭐라고 하냐? 얘를 추상적 확률이라 그래. 무슨 말이냐?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정확히 반반이 아니라 이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무수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엄청 많이 시행을 해봤대. 이 시행을 10,000번, 1000만 번, 100만 번 해봤대. 그럼 결국 그 비율이 2대1로 가까워지지 않냐를 이용해서 푼 게 수학적 확률이야. 되게 애매한 거지. 그치? 예를 들어 이거에 안 되는 예시가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애를 낳았어. 애가 난 딸이 좋은데 딸 낳고 싶은데 내가 애를 1명 낳았어. 딸이 나올 수 있지 바로. 그치? 그럼 딸 나올 확률이 100%야?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럼 딸 나올 확률은 그럼 딸 아니면 아들이니까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치? 내가 실제로 딸이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경우 확률은 정확히 2분의 1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 수학적 확률로 구하기는 애매한 거잖아. 그치?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인데 내가 애를 2명 낳았어.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딸이 1명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애를 10명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10명 내가 낳는 건 아니니까 10명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딸이 6명 낳았다고 해봐. 그럼 실제로 반반이 아니잖아. 10분의 6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 자식을 100명 낳았어. 말도 안 돼. 상상하지 말고.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데 100명 낳았어. 딸이 49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반반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근데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딱 추상적 확률로 끝까지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야. 예를 들어 우리 학급 100명 중에 여아가 몇 명인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인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이 수학적 확률로 구하기 좀 애매한 건 통계적 확률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 통계적 확률도 무수히 많은 시행을 하면 뭐에 가까워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지. 왜? 점점 반반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전 세계 인구 중에 남아가 몇 명인지 여아가 몇 명인지 비교해보면 반반에 가까울 거 아니야. 남자가 더 많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야? 통계적 확률이다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이 시행을 좀 많이 하면서 구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표본 공간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로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런 느낌이 나와 있다. 그래서 표본 공간, 통계적 확률도 한번 읽어보면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의 n제곱이라 하면 걔를 그 시행 중에 일어난 횟수, 내가 원하는 일어난 횟수를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할 거다. 알겠지?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게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써있지. 맞지? 좀 애매하지. 맞지? 좀 애매해. 맞지? 알려져 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반반으로 가겠지만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할 거야. 이 문제를 보면 그 느낌이 올 거야. 내가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상품을 확인했는데 불량품이 10개 꼴로 나왔대.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런 걸 약간 통계적 확률이다. 딱 뭐라고, 야 이때는 무조건 수학적이고 이때는 무조건 통계적이야 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느낌이 와야 돼. 근데 느낌이 올 거야.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이런 거 볼까? 자, 이런 거 보면 위험 환자 400명에게 새로 개발한 위험약을 투여하여 280명이 치료됐대. 그때 또 다음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치료될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치료되거나 안 되거나 수학적 확률 반반으로 구할 수 있어? 아니잖아. 맞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겠지. 그치? 느낌이. 그치? 그럼 뭐야? 전체 400명 중에 280명이 치료됐으니까 치료될 확률이 요만큼이네요. 통계적 확률로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그치? 그 느낌이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걸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느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걸 좀 구분해주면 되고, 그냥 이어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기하가 도형인 거 알잖아. 그치?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대표적으로 뭐 그 정사각형 유리창에 정확하게 정사각형 4개로 유리창이 나눠져 있어. 그때 예를 들어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 요 공간에 돌을 맞출 확률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당연히 4개의 영역 중에 1개의 영역이니까 4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돼야 안 돼?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유리창이 칸막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맞출 확률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이것도 4개의 영역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야? 아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확률을 못 구하겠지. 맞지? 그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기하적 확률이겠지. 그러니까 도형적으로 판단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 4개의 면적이 아니라 이 전체의 면적 중에 요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걸 우린 그냥 기하적 확률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그 전체 영역 중에 특정 부분의 영역, 그치? 그 영역이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따지는 게 그냥 기하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하적 확률에서 보통 면적도 얘기하지만 길이도 좀 많이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분, 여기 A고 여기가 B라고 해보자. 선분 AB가 있을 때, 이 길이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보자. 그때 예를 들어 내가 요 점에 어떤 한 점 P를 잡았어. 그때 요 선분 AP의 길이가 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래. 내가 요 선분 AB 사이에 점 P를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다 찍으면 여기가 2cm라고 해봐. 그럼 되는 거잖아. 여기다 찍어서 얘가 9cm라고 해봐.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내가 P를 여기다 막 찍어가지고 요걸 만족할 확률을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당연히 A에서 B까지의 전체 길이 중에 A에서 P까지의 요 길이가 8cm 안에 찍혀야 돼요. 이 느낌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하적 확률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해. AP가 8보다 작대. 요걸 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일단 전체는 당연히 길이가 10cm인 건 알잖아. 그치? 근데 8보다 작은 건 어떻게 표현할까? 작거나 같다라는 건 알겠는데 8보다 작은 건 어떻게 표현할까? 8의 자극한?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요게 답인 거야. 무슨 느낌이냐? 이 선에 비해서 이 P라는 점 하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이 길이 중에 점 하나는 길이가 몇 cm인데?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걔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있나 없나 똑같이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잘 봐. 그럼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점을 찍어가지고 AP의 길이가 딱 8이 될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0인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0인 거야. 그치? 왜? 그 점은 몇 cm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전체 10cm 중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시 한번 더 느낌을 느껴봐. 자, 요 영역에 돌을 던져서 여기를 맞출 수 있는 게 4분의 1인 거 이해했어. 그치? 면적이 4분의 1이니까도 이해했어. 맞지? 근데 이런 거야. 그럼 이 선을 맞출 확률이 얼마니? 돌을 던져서. 얼마야? 그냥 0인 거야. 못 맞춰. 그치? 선생님, 여기 저 돌 던지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맞힐 수 있지. 그치? 근데 요 확률에서, 우리가 구하는 요 기하적 확률에선 못해요라고 해야 돼. 왜? 이 전체 면적 중에 이 선은 넓이가 얼만데? 그치? 넓이가 없는 거야. 그치? 근데 물론, 돌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따져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요 선을 봤을 때는 그 의미가 면적에 비하면 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0이다 라고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 공사건이라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느낌. 이걸 우리 기하적 확률을 한다. 요거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확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하는 걸 이제 알 거고, 그 구할 때 확률의 성질들이 있어. 일단 첫 번째 확률이라는 건 아까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N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 사건 A의 경우의 수니까. 그치?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 0보다는 커야 되고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돼. 왜? 표본 공간 안에 부분집합이 사건 A일 거니까. 그치? 항상 그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어떤 그게 사건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가 같아질 수도 있죠. 전사건이 돼서. 그치? 주사위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올 사건 하면 전사건이 돼서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잖아. 표본 공간이랑. 그치? 혹은 주사위 던졌는데 음수가 나왔대. 공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분명히 요 사건의 범위는 요거부터 요거까지 해서 움직여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확률로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 어쨌든 숫자 개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 개수를 내가 다 뭐 할 거냐? 얘를 다 ns.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다 나누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원소의 개수 음수가 나오진 않겠죠? 그쵸? 물론 0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얘 나누면 얼마냐면 0이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내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확률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등호가 붙어. 그치?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 1.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0이라 하면 된다. 알겠지? 그럼 이건 수학적 확률에서만 먹힙니까? 아니지. 왜? 통계적 확률에서도 먹혀. 예를 들어 내가 애를 1000명 낳았어. 근데 애가 1001명 낳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걸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1을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면적이 10인데 면적이 맞출 수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 20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1보다는 작을 거고 0보다는 클 거다. 모든 확률들은 다 이 안에서 놀 거다라는 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표본공간 사건 1이라고 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공사건에 대한 확률을 우린 0이라고 할 거다. 알겠지? 너무 당연한 거.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확률. 이건 이미 중학교 때 또 배웠던 내용인데 기호만 달라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뭐냐면, 확률을 우리는 보통 이 집합화해서 표현할 거거든, 사건을. 그치? 그럼 집합의 덧셈 정리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A 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그게 A 합 B의 원소의 개수야? 아니지. 왜? A랑 B랑 겹치는 부분은 2번 카운팅 됐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 해줘? A교 B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준다고. 2번 세줬을 거니까. 그지? 요게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그 성질이었을 거야. 공식 같은 거. 그지? 이걸 이용해서 얘를 확률로 좀 바꿔보려고 얘를 다 전체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눈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그때 요 놈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A의 확률 되는 거지. A 사건의 확률. 그지? 요 놈은 뭐가 되는 거냐면 B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A 곱사건 B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아이고. A 합사건 B의 확률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요 느낌이다. 그래서 내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 요 느낌. 그지? 이미 다 배웠던 내용. 그럼 만약에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뭐해? 이 새끼 이항시키고 이 새끼 이항시켜? 라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곱사건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 아니 요거 세 개는 주어질 거라고. 예를 들어 확률이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 6분의 5고 얘가 뭐 예를 들어 6분의 4고 얘가 예를 들어 6분의 3이라고 해보자. 그치? 그때 이 곱사건의 확률이 얼마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6분의
7이잖아. 얘가 되려면 얼마야? 6분의 2 빼야겠네. 맞지? 6분의 2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 느낌이 중요한 거야. 꼭 얘만 구하라고 안 할 수 있어.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 얘가 뭐니? 그지? 그 느낌. 그지? 그래서 이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뭐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 뭐 A라는 사건이 주사위 던졌을 때 주사위로 가보자. 제일 편하니까 2의 배수고 B라는 사건이 3의 배수라고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이런 거야. P A 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A의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은 6가지. 그 중에 2의 배수는 2, 4, 6, 3가지. 6분의 3. 더하기. 그 다음 3의 배수는 6가지 중에 3, 6, 2가지. 그치? 근데 문제가 뭐야? 겹치는 부분이 있지? 그치? 왜?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 뭐가 있어? 6의 배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6의 배수인 6개 중에 1개는 제거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지. 맞지? 이 내용. 이 내용. 생각해주면 된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A 사건이 이렇게 생겼고 B 사건이 이렇게 생겼어. A랑 B랑 겹치지 않는 사건을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배반 사건. 그치? 얘네들은 배반 사건. 얘네들이 배반 사건일 때는 당연히 A의 확률과 B 확률을 더한 다음에 얘를 빼줄 필요가 없지. 물론 빼도 돼. 근데 어차피 0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치? 그때는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분류. 내가 분류할 때. 이거 또는 이거로 분류됐다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 없이 분류하잖아. 얘랑 더해주면 된다. 이 느낌인 거지. 맞지? 이런 내용이 나와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밑에 나와있을 때 아마 여사건의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거지. PA 플러스 PA 여.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겠지. 그지? 여사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걸 구하고 싶어? 얘 넘겨. 이거 구하고 싶어? 얘 넘겨. 이렇게 하잖아. 1에서 이걸 빼주잖아. 맞지? 근데 이걸 또 마찬가지로 괜히 막 여사건이라고 해서 막 적어두라고 해서 항상 여사건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요 사건의 확률이 좀 구하기 편해. 그럼 얘를 구하는 거고. 그지? 얘가 더 편해. 그럼 반대되는 거 구하는 거지. 맞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 맞지?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뭐 주사위 던져서 2개를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왔대. 그럼 둘이 곱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면 어떻게 해? 짝짝도 되고 짝홀도 되고 홀짝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 전체에서 홀 구할 확률을 빼주는 게 낫겠지. 그치? 그런 느낌. 그치? 그러니까 적어두란 말에 또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얘가 느꼈을 때 반대되는 게 더 편하네? 그럼 6건 구하는 거고 아니네? 그럼 그냥 구하는 거고. 맞지? 그런 내용이 나와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고 한번 또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런 내용 나와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 요 정도면 될 것 같고 문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근데 문제를 풀면 느낌이 오겠지만 용어 정리 말고는 이미 너네가 다 아는 내용일 거야. 가볼게. 자, 각 면에 이렇게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3의 배수니까 3, 6 말고는 없네. 그치? 그 다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 B는 6, 8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한대. 소수는 3, 5, 7, 11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그때 다 옳은 것을 골라달래. 서로 배반 사건인 거 골라달래. 배반 사건인 건 뭐야?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그치? 겹치는 게 없는 거. 그럼 A랑 B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안 되네. 기억은. A랑 C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네? 안 되네. 그럼 B랑 C는? 없네? 네, 답이네. 그치? 이런 거. 그치? 용어가 그냥 새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다음 보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차가 2 이하의 확률. 차이가 2 이하의 확률. 그럼 주사위 2개 던져서 차이가 2 이하여야 된다?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될 수 있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나? 나눠서 해볼까? 차이가 0이 되는 경우, 차이가 1이 되는 경우, 차이가 2가 되는 경우. 그치? 그럼 차이가 0이 되는 경우는 뭐 있지? 같아야 되나? 1, 1, 2, 3, 3. 그래서 6, 6까지. 맞아? 전체 몇 가지? 6가지. 그럼 차이가 1이 되는 경우는 뭐 있지? 1, 2, 2, 3 해서 뭐까지 있냐? 5, 6까지 있나? 근데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총 5개인데 2배 하니까 10가지. 맞아? 따라오니? 차이가 2 되는 경우는 1, 3, 2, 4, 5, 안 되네. 4, 6. 그래서 몇 개? 4개인데 2배에서 8가지. 그지?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 거야? 24가지. 근데 실제로 내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몇 개냐면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36가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 풀 거잖아. 그치? 솔직히 오늘 설명 안 했어도 이렇게 풀 거잖아. 맞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맞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보면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서로 다른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 양 끝에 시집? 그럼 일단 기준이 뭐냐? 서로 다른 소설책 2권과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전체. 그 가정이 전체인 거야. 때 이게 전체인 거야. 그럼 전체는 뭐야? 5개를 일렬로 책꽂이에 꽂는 거지. 얼마야? 500분의. 요거 분해. 그지? 양 끝에 시집이 와야 된대. 그럼 시집이 총 몇 개 있냐면 3개 있네. 그 3개를 양 끝에 먼저 집어넣는 경우는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양 끝에 집어넣어요. 끝나지 않았지? 그 중에 남은 시집 하나랑 소설책 2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요거겠네. 그지? 다음. 이해 안 가면 얘기해봐. 다음 보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을 확률. 그럼 또 기준이 뭐야? 둘러앉을 때 6명이 앉을 때 이거야. 6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경우 몇 가지? 1 곱하기 5팩. 그 중에 뭐 하는 거야?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 된대. 그지? 근데 어차피 남자도 3명, 여자도 3명이라서 남자 먼저 3명을 앉혀볼게. 남자 3명을 앉히는 경우는 1 곱하기 2팩. 남자가 여기 앉았어. 그럼 여자는 어디 앉을 수 있냐면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 되니까 요거지. 그치? 그럼 여자 3명한테 앉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면 요거겠지. 왜? 남자애들이 이미 앉아있으니까 기준이 정해진 거잖아. 고유번호가 정해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된다. 다음. 그치? 결국 경우의 수 2번 구하는 거지. 그치?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다음. 3개의 숫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이제 예전처럼 막 이제 이건 중복순열이야. 이거는 중복조합이야 라고 딱 안 깔끔하게 돼 있겠지. 막 섞여서 나오겠지. 그치? 볼게. 다음 얘도 보면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그럼 어떤 느낌이야? 4자리 자연수니까 첫 번째 뭐 넣을까? 고민해봐. 뭐야? 3가지. 두 번째 뭐 넣을까? 3가지. 세 번째 뭐 넣을까? 3가지. 네 번째 뭐 넣을까? 3가지. 뭐야? 3의 4제곱까지가 전체야. 만들 때가 기준이니까. 그치? 그 자연수 중에 이 자연수가 400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000보다 크려면 어차피 0은 없잖아. 그치? 4000은 안 나올 거 아니야. 맨 앞에 4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크겠지. 그치? 그럼 4 집어넣고 3가지니까 몇? 3의 5까지. 이거 있네. 다음. 6번. 다음 보면. 다음 얘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 일렬로 나열할 때가 기준이네. 그치? 그럼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얼마야? 7팩. 이 아니죠. 왜? A 2개가 똑같아. 또 똑같은 거 있나? 없지.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이렇게 나눠줘. 이게 전체인 거지. 이게 전체인 거지. 그 중에서 뭐 하는 거야? 모음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모음 누구야? A, 5인가? 아씨, 아까 전 수업에서 모음 몰라가지고. 아이씨. 아니야, 난 알았어. 자, A, 5야. 이 3개를 묶어. 그럼 3개 묶었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묶은 거 3개와 4개니까 총 몇 개? 5개를 먼저 일렬로 배열하겠지. 근데 거기선 겹치는 거 없을 거고, 근데 이 3개 중에 자리 바꿀 건데 그게 얼마냐면 3팩. 근데 그 A 2개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겠지. 요 느낌. 그지? 됐니? 하나야? 혹시 너무 빠른 거면 얘기해.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해야겠다. 다음 보면 콜라캔 4개와 사이다캔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럼 뭐 할 거야? 9개 중에 3개를 동시에 꺼내네? 그 중에 콜라캔은 2개, 사이다캔은 1개. 콜라캔 4개 중에 2개, 사이다캔은 5개 중에 1개. 요게 답이겠네. 그치?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혹시 안 들어? 그치. 왜 콜라캔 4개는 다른 걸로 봐줍니까? 왜 콜라캔 4개와 사이다캔 5개가 있으면 거기서 3개 고르는 경우는 안 되잖아. 어떻게 종류가 2종류인데 3개를 골라? 라고 할 거잖아. 그럼 중복조합인가? 아니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서로 다른으로 봐줘야 돼.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 확률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야. 아까 그 주사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얘가 111 이렇게 있었어. 그럼 내가 실제로 1을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1개라고 안 하잖아. 쌤 이거 1 다 똑같은데요 해도 6분의 3으로 봐줬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걸로 좀 봐줘야 돼. 쌤 콜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그래서 다른 걸로 좀 봐줘야 돼.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 이게 솔직히 말하면 항상은 아니야.
아닐 때도 있어. 근데 다들 아닐 때가 있다고 하거든. 근데 본 적 없어. 다 다른 으로 봐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르쳐. 확률에서는 다른 으로 봐줘야 되고 경우의 수에서는 같은 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100% 먹히는 건 아닌데 진짜 999.999%는 무조건 그렇게 먹혀. 특별하지 않아. 알겠지?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걸 괜히 문제된 적은 없거든.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받아들여. 왜냐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임의의 3개의 캔을 꺼낼 때 빈도라고 생각해야 돼. 콜라가 4개가 깔려져 있고 여기 깔려져 있는데 내가 콜라 4개 중에 고르는 건데 콜라가 4개고 사이다가 5개면 얘 빈도가 더 많은 거잖아. 그 느낌이 나눠지는 거야. 콜라 사이다 2개만 있는데요가 아니야. 콜라 4개랑 사이다 5개가 있으면 이 5개 중에 더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 느낌인 거야. 그래서 개수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주려면 다른 으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왜? 콜라 사이다 하나 중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 9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2가지야? 2가지야. 왜? 콜라 아니면 사이다니까. 그치? 경우의 수 따지면 그렇게 돼. 근데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9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고. 오케이? 왜? 확률을 구하려면 빈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몇 번 나오는지에 따라 확률이 늘어날 거니까. 얘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 확률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그 빈도수 느낌을 주려면 서로 다른 으로 구분해 주는 게 좋다. 알겠지?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서로 다른 으로 이렇게 니네가 편하게 솔직히 내가 말 안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 알겠지? 그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 좀 어렵지, 그치? 그게 좀 애매하지? 8번. 다음 얘도 보면, 자, 주머니 속에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검은 구슬 N개가 있다. 얘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 그럼 얘는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다는 건 실제로 8번 꺼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꼴로라는 건 8번 꺼내면 한 번 정도 나와라는 건 16번 꺼냈을 수도 있고 24번 꺼냈을 수도 있고 32번 꺼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보통은 8개 중에 한 번 나와요. 이건 무슨 느낌이냐? 통계적 확률을 알려준 거야. 8번 중에 한 번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전체 구슬이 몇 개야? 2 플러스 3 플러스 N개 중에 흰 구슬이 나오는 경우는 2가지. 요 느낌이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걸 경우의 수로 구하려면 흰 구슬은 하나고요. 파란 구슬도 하나고요. 검은 구슬도 하나로 봐줘야지. 3개의 종류 중에 흰 구슬 나올 경우 하나라고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아니라고. 그 흰 구슬 2개도 다른 경우로 봐주는 거야. 왜? 빈도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파란 구슬 3개도 다른 느낌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나올 확률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니까. 그치? 검은 구슬도 N개라고 봐줘야 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중에 요거가 8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맞춰주려면 16분의 2겠죠? 요거 맞춰주려면. 그럼 얘가 16이 되려면 N은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내부의 임의한 점 P를 잡아서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자, 보면 P가 여기 있으면 예각삼각형 같아. 맞지? 근데 만약에 P가 이 정도에 있으면 얘는 무슨 삼각형 같니? 둔각 같잖아. 맞지? 그럼 그 둔각과 예각의 경계가 되는 그 선이 어디 있는 거냐? 요거잖아. 요거. 많이 했는데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 그지? 왜? 이 반원위에 점 P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뭐야? 직각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예각, 이거 안쪽에 있으면 둔각. 그지? 그럼 예각이 되려면 여기 밖에 찍혀야겠네. 그지? 그럼 전체 면적 중에 이 밖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 기하적 확률로. 맞지? 그럼 전체 면적은 얼마? 1 중에. 그지? 바깥쪽 면적은 요 원의 넓이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지. 반원. 얘 반지름 얼마야? 2분의 1. 원의 넓이는 4분의 1파이. 그거의 반원이니까 8분의 1파인가? 그럼 뭐야? 나오나? 1 마이너스 8분의 1파인 거지. 왜? 전체 면적에서 이걸 빼고 여기 부분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게 답인 거네. 그치? 이게 기하적 확률. 그럼 물어볼게. P를 찍어서 직각 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치? 없다고 봐줘야 돼. 그치? 왜? 이 선 위에 찍혀야 되는데 이 선은 이 전체 면적에 비하면 의미가 없다니까. 그치? 직각 삼각형이 나올 확률은 없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못 구한다는 생각해줘. 없어. 다음 보면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할 때. 다음 임의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볼게. 당연히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 그치?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얼마? 1.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 0 더하면 당연히 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어떤 확률인 거잖아. A 합 B의 확률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지.
쌤, 합쳤는데요? 잘 봐. 너네가 착각하는 게 이거일 수 있어. PA 더하기 PB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잖아. 얘는 0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다 그러면 틀려. 그치? 왜?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2보다 작아야 돼. 그치? 얘가 아무리 커봐야 1이고 얘도 아무리 커봐야 1일 거 아니야. 통하면 2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그 느낌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느낌인 거지. 그치? 구분해줘야 돼. 얘는 이거 맞는 거야. 다음, 디귿은 뭐야? 방금 설명한 거다. 얘랑은 1보다 커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0보다 커야지. 얘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고 얘도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내가 B의 여사건 구해달래. 그치?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래. 그치? 그럼 내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지. 그치?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확률을 덧셈 정리해서 P, A 합 B. A 합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빼기 A 곱 B가 일어날 확률. 그치? 이렇게. 그치? 내가 여기서 얘 구하고 싶네. 괜히 이항시키지 말고. 얘가 얼마래? 0.9. 얘가 얼마래? 0.7. 얘는 내가 궁금한 거. 얘는 얼마래? 0.2가 되는 거네. 0.5에서 얼마를 더해야 되나? 0.4인가? 그치? 그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은 0.4. 10분의 4. 5분의 2. 그치?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반대로 0.6. 그치? 다음. 12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 주머니와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다. 이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두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그럼 이거 거나 이거니까 합사건이네.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합사건 구하다 보면 겹치는 게 있을까? 있지. 그치? 왜? 합이 10이 이상이라는 건 합이 10도 되는 거잖아. 5의 배수에 합이 10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 자, 합이 10 이상인 경우는 합이 10이 될 수 있고 11이 될 수 있고 12가 될 수 있나? 그치? 왜? 5, 7 하면 12까지 나오잖아. 그치? 두 번째,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합이 10이 되고, 5부터 할까? 합이 5가 되고, 합이 10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 경우는 여기랑 중복될 거 아니야? 요거 하나 빼고 하자. 그래도 되잖아. 중복 안 되게. 그치? 해보자. 한번 가보자. 자, 이걸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뭐 있냐? 주사위가 아니구나. 5하고 7 중에 꺼내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 5, 4, 6, 3, 7. A, B 기준으로 갈게. B가 더 커. B는 7까지고. A씨, 저기 써있어. B는 7까지고, A는 5까지야. 이런 느낌. 또 있어? 없지? 그럼 자,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5, 6, 4, 7. 됐어?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5, 7. 6가지. 그지? 이런 느낌. 그럼 두 번째 얘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 합이 5가 되거나 합이 10이 되는 거지.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뭐 있어? 5, 0은 안 되니까 4, 1, 3, 2, 2, 3, 1, 4. 4가지. 얘는 얘랑 똑같겠지. 3가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어차피 여기 중복돼 있을 거라는 거지. 맞지? 여기다 뭐 해주면 돼? 더하기 4까지 해주고 전체. 내가 실제로 5개랑 7개 중에 골라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35가지겠네. 그치? 5, 7에 35. 그치? 다음. 13번.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같을 확률. 어떻게 하면 돼? 10명 중에 3명을 뽑을 때가 기준인 거지. 이게 전체. 그치? 그 다음 이어서 3명의 직업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소방관으로 3명 나오거나 경찰관으로 3명 나오거나 겠지. 그럼 소방관으로 3명 나오는 경우 더하기 경찰관으로 3명 나오는 경우. 쌤 이거 확률의 덧셈 정리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10시 3에 어차피 전체 중에 소방관 중에 3명 나올 확률 더하기 10시 3에 경찰관 중에 3명 나올 확률 똑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풀라. 이렇게 똑같지. 맞지? 근데 여기서 뺄 거 있어? 겹칠 수가 없지. 소방관이면서 경찰관일 수는 없잖아. 그치? 곱사건이 없는 거지 나하나? 그치? 이게 다른 거지. 두 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이 b분의 a다. 그럼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을 고른다는 건 불량품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불량품이 하나 나와도 되고 2개 나와도 되네. 근데 그것보다는 불량품을 안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빼주는 게 낫겠지. 그치? 물론 하나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나눠서 구해도 돼. 그치? 상관없지. 근데 여사건은 보통 적은 걸 이용하려고 구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불량품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럼 내가 기준이 뭐야? 9개의 제품 중에 2개를 고를 때가 기준이야. 그치? 9개의 제품 중에 2개의 제품을 고를 때, 그치? 그 중에 뭐 하는 거야? 불량품이 안 나와야 된대. 그럼 7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적어도 하나의 불량품이 나오겠지. 맞아? 다음. 잘 듣고 있는 거지, 얘들아?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의 확률. 자, 일단 또 기준부터 정해볼까?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한다는 건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너 누구 뽑을래? 5가지 그 느낌이 아니야. 그치? 5가지, 4가지, 3가지지. 맞지? 무슨 느낌이야? 5P3. 요 느낌. 그 중에, 그치? 45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100의 자리가 4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1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물론 4일 땐 조금 신경 써야 될 수도 있지만. 그치? 근데 그것보다는 반대로 뭐 하는 게 좋아? 100의 자리가 4랑 5가 되는, 쉽게 말하면 450 초과일 확률을 좀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4, 5로 출발을 하는 것도 있어? 있지? 뭐 1, 2, 3, 3가지. 그럼 5로 출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12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 15가지를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지.